그 스바이크는 뭐라고 말했냐? Stern Stunde der Menschheit. 인간성의 별의 순간들이 역사 속에 있다. 광기와 우연의 역사 속에 있다. 이 책을 보면 이 스바이크가 잘 씁니다. 이 전기를 잘 쓰는데 그런 역사를 쭉 모아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미삼아 문명사를 이해할 때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하는데. 자, 이제 기승까지 지났죠? 네, 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으로 가는 거죠. 전은 정치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고 사법민주화를 하고 교육민주화를 하고 국토를 민주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180강서부터 185강까지 계속했어요. 김동현 지휘자, 네, 토니 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전의 핵심은 이 5개의 민주화, 5개의 개혁과제를 분야별로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다. 선거제도, 정당구조, 공론장 수개민주주의, 시민의회 또는 국민발안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면 됩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노동시간을 개혁하고 기본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고 디지털 대전환, AI와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삶의 융성함, 이런 것들을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법을 민주화해야 되고 교육을 민주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를 민주화해야 되죠. 이 5가지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20년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20년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 대표도 다음 이번 총선 끝나면 또 8월이면 또 당대표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 또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친문 세력들이 거기에 압력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빠가사리처럼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애들이 아직도 잔존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이재명의 말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은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일소하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원리를 실현하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얘들이. 헌법 34조 1항에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1번과 2번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분야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으로 기득권층과의 전쟁 승리가 곧 헌법 애국주의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독일처럼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 어쩌고 얘기하는 것보다 독일 사람들이 얘기했던 헌법 애국주의가 헌법을 지지하고 헌법대로 내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 애국주의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꿔야 합니다. 그럼 시민사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정치인이 과거의 성과와 사회적 성취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거를 내가 혼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와 함께 이 APM 성취예측 모형을 어느 정도 익히신 분들이 어떤 정보를 어디다 어떻게 갖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잘 보고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해야 집단 지성이 생기고 같이 해야 효율도 오르고 이 네트워크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다 같이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민대를 우리가 다 같이 활용해서 정치판을 완전히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민사회도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꿔야 됩니다.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좋은 것은 민주시민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민주시민에 좋은 것이 곧 국가에 좋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년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생각하면 너무나 통탄할 일이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현재 6시에 오후 6시에 보니까 610명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권민대는 내가 시작하고 싶은데 그 IT 자문관에 의해서 지금 약간 슬로우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합니다. 남긴 의견들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18번째 동갑내기 최 박사님 안녕하시지요. 오늘 최 박사님 책이 택배가 도착했네요. 짬짬이 시간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 워크숍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꼭 드립니다. 책받침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걸 워크숍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책받침이 필요하진 않아요.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 책받침을 보실 수 있는 정도면 내가 컨설턴트가 돼서 내가 코딩까지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으시는 분이 워크숍에 오시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하지 않고 약간의 이 워크숍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오시는 거예요. 한양대학에서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했는데 1인당 참가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한 20명씩 해서 몇 회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컨설팅 했었던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 책임자나 그런 사람들이고 또 대학에 입학사정관이 있었는데 입학사정관들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워크숍을 했어요. 약 20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1인당 그건 자기가 내는 개인 돈 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내는 거니까 내가 그 기업을 컨설팅 했던 기업이고 그래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라 인사 책임자를 보내라 그래서 한 반에 20명에서 30명 그 사이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지금 제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책받침을 줘봐야 이걸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여러 번 읽으시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그런 거를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이 배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 책받침을 나눠드리는 워크숍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일반적인 그 사람 보는 눈 이런 거나 좀 많이 읽히고 그다음에 정치나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제 강의만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욕심이 나면 이제 오시면 됩니다. 워크숍에. 근데 그 워크숍 참가비를 얼마를 할지 200만 원을 책정할 수는 없고 그건 기업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얼마씩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또 상의를 해서 그 참가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